가계 빚이 평균 1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빚더미에 깔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살기 좋아졌죠? 10년 전보다는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0년 전보다 빚이 2배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아졌다고 알고 있지만 빚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살기 좋아진 세상에서 우리가 빚더미에 깔려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가구당 평균 빚이 9,186만 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거의 1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죠. 이 빚은 10년 전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우리가 10년 전이면 2013년이겠네요. 2013년에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빚을 평균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년 만에 빚이 9,100만 원까지 증가를 한 거죠. 10년 전보다 살기는 좋아졌죠.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나와서 정착돼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살기 좋아졌지만 실제 우리 가구가 부담하고 있는 빚은 2배 정도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빚만 늘어난 게 아니라 순자산이라고 있거든요. 순자산이 뭐냐면 나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내가 빚을 다 청산하고 나서 내 손에 들고 있는 나의 자산, 이걸 얘기하는데 이 순자산이 11년 만에 첫 감소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경기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경기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순자산의 감소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주된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나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가 올라가더라도 자산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순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제 자산 가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 올해부터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자산 가격이 줄어들죠. 자산 가격은 줄어드는데 아까 빚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순자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자산 가격이 줄어들었다, 이 말은 바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의 자산 가격도 줄어드는구나, 순자산도 줄어드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고요.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집을 최근에 사다 보니까 부채는 증가했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출 이자 상환 비용이 월 247만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저는 대출 이자가 없습니다. 근데 전 국민으로 나누면은 월 24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없는데 평균이 247만 원이니까 누구는 300만 원 상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구는 400만 원 상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18% 증가를 한 건데요. 대략 20% 정도 증가를 했죠. 원래는 한 200만 원 가까이 상환을 했었는데 지금은 247만 원까지 그 상환 비용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대출 가구 중에 67.6%는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겁니다. 원리금이 이제 대출금과 이자거든요. 대출 상환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100가구 중에서 67가구는 나 상환이 조금 너무 어려운데,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지금 처해 있는 거고, 그래도 어떻게 갚아는 가고 있는데 정말 못 갚아서 납부 기일을 못 지키는 대출 가구가 무려 7.2%에 달합니다. 100명 중에 7명은 납부 기일을 계속 못 지키는 거죠. 연체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대출 상환 비용이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금이 증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득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금 갚는 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소득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역성장 시대를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성장이라는 말은 우리 경제는 항상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성장이 뒤로 가는 거죠. 성장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못하는 역성장 시대가 온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감소, 대출금 증가, 이런 거 말고라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2050년에는 저절로 역성장이 됩니다. 27년 후에는 우리가 뭐 싫든 좋든 출산율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저절로 역성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2300년인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300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소멸된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0.78명이었는데 0.7명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출산율이 줄다 보면은 어느샌가는 세대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그렇게 심각한데 그거를 차지하고 나서라도 자산 감소로 인해서 2050년에는 역성장이 온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뭐 우리가 호황기는 아니다. 호황기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이제 뭐 불황이 올 것이다. 그런 게 조금 예상이 되겠죠. 저출산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하자면은 현재 신혼부부 103만 쌍 중에서 72만 쌍은 빚을 갚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이게 대략 한 뭐 70%가량은 빚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혼부부가 어떻겠어요? 출산을 더욱 안 하려고 하겠죠. 지금 빚 갚고 살기도 팍팍한데 아이까지 낳으면은 더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더 딩크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점점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역성장을 하다 보면은 못 버티고 이제 사람들이 매물을 던지는 그런 순간이 좀 오겠죠. 결국 못 버티고 매물을 던지면은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가격이 저렴해지면은 누가 주술까요? 바로 부자가 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빚의 비밀이 있는데 가난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요. 부자는 더욱 부자로 만듭니다. 이게 빚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빚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빚은 잘 쓰면은 약이지만 잘못 쓰면은 독이 됩니다. 우리가 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 그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빚을 어느 순간에 낼 것이냐, 얼마큼 낼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망할 수 있는 거고 빚을 내서 집을 뭐 무리하게 투자해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레버리지로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약이 되도록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공부가 조금 필요한 거죠. 비투로 빠른 지름길보다는 천천히 투자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말은 쉬운데 저게 잘 되지가 않죠. 제가 어떤 뇌과학자의 책을 읽었거든요. 우리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지름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게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뇌는 계속 지름길을 찾는 거죠.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유혹에 넘어가기 쉽죠. 평소라면은 내가 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나의 뇌가 자꾸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인 줄 알면서 또는 위험한 줄 알면서 저게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에 넘어가거나 또는 무리한 비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인간의 뇌가 원래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나는 저렇게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계속 안 좋은 상황들을 알아봤는데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앞으로도 다가올 이런 상황에 대비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